오늘은 부잣집에 시집 가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견뎌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신데렐라가 꿈이죠. 또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는 게 꿈이고, 그게 안 되니까 이번 생은 요모야 옷걸로 살지만 다음 생에서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서 돈을 갖다가 무스듯 펑펑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갖다가 그럼 여자들 뭐 100이면 100%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자기 복가 그릇이 안 되면은 돈을 물려줘도 이걸 지키고 있지를 못해요. IMF 기간 동안에 재벌급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재벌 3세들이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해도 자기가 능력이 없고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은 자타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타에 해를 끼치죠. 자타에 죄를 짓죠. 그래서 옛말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부귀는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사용하면 만일을 살리는 법이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제 욕심을 차리는 데 쓰면 만일을 죽이는 흉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행복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은 있겠죠. 만약 행복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류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류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층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자들이 부잣집에 시집 가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남자는 뭐 아무한테나 들이대고 뭐 짐승이라 그러고 뭐 또 개라 그러고 이랬죠. 남자들 뭐 이런 소리 듣는다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인정하니까. 그런데 결혼을 남하고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합니다. 남자가 바라는 거는 어리고 이쁜 여자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없죠. 근데 여자들은 마음이 안 동하면은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서 창녀들은 다 여자죠. 또 그 사람은 안 보고 시아버지를 보거나 재산을 보고 가는 게 필배지하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하는 거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틀리고 또 겉보게 하고 또 행동을 하는 거는 그 속은 또 틀리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하고 참 세상이라 하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칩시다. 시집살이를 가고 해야 된다. 시어머니하고 시누이 무섭죠.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재벌급에 가거나 진짜 돈 많은 집에 갔어. 그러면은 그쪽에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돈을 가졌으면 저렇게 안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 장담할 거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절세미인들이 재벌집에 시집 갔다가 시누이하고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못 견디고 나오고 그런 게 많죠. 또 견디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견디고 살라 그러면 고통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시집에서 재산이 겁나게 많을 경우에는 남편이
자기 색시를 보호해 주지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집에 자식이 하나면은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만은 자식이 여러 명 되는 것 같으면은 만약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거기에서 그 아들이 나서서 엄마를 견제할 경우에 재산 물려받기가 힘들겠죠. 그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른 행제관들이 또 이간질 시키고 재산 자기한테 끌어올리려고 난리겠죠. 그래서 시집간 며느리도 재산 보고 참아야 되지만은 또 아들도 자기 남편도 재산이 너무 많을 경우에 그 재산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못합니다. 보호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보호해가지고 부모하고 원수가 되면은 그 많은 재산 다 날려가죠. 남들은 없는 것도 땡기려고 그러는데 있는 걸 갖다가 물려받는 그에 그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막 시집에 시누이들의 그 갑질이라든지 꼴값을 갖다가 견디고 살아야 되는데 요새 평균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일찍 죽지도 않았죠. 그리고 참고 참았다가 시부모 둘이 다 죽었어.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 이제는 뭐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그때는 자기도 늙어버렸어요. 자기도 할머니가 돼버렸어. 나이 들면은 아시겠지만 옷은 옷에 젊어서 놀아야 되지. 재밌지. 어디 여행을 가도 배울 게 있고 느낌이 있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도 있고 뭐 즐겁고 이렇지. 나이가 들면은 뭐 어디 여행도 못 가요. 가도 큰 뭐 느낌이 없어. 음식도 뭐 맛도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버렸더라. 두 번째, 돈 있으면은 남편 바라면 무조건 98%입니다. 이 여자들이 이제 이걸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남자는 주머니에 돈 있으면 딴짓 한다 그러죠. 딴짓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을 이어주면 안 됩니다. 딴짓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돈이 많으면은 제일 처음 뭘 하려고 그러냐면 차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마누라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는 씨 뿌리는 게 특화대가 있고 프로그램대가 있고 이쁜 여자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쁜 여자하고 술 먹고 노는 게 제일 재밌게 돼 있더라.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도 밝혀지지만은 미인만 보면은 멍청이가 된다 그러죠. 뭐 전두엽 이쪽이 뭐 거의 뭐 작동을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나이 들고 공부해 보니까 경국 지식이란 말이 이해가 되더라. 잘했다는 소리는 안 되는데 이해가 되더라. 그만큼 미인이 남자의 천적이고 남자의 정신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부귀를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고 이쁜 여자하고 술 먹고 노는 걸 합니다. 그래서 부자 돈 많은 남편한테 가면은 바람 피울 확률이 98%. 그거 참아야 된다. 세상은 음양이 있고 복과 하가 같이 붙어 있어서 좋은 것만 택하고 뭐 시집살이라든지 남편 바람 이런 거는 싫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왕관의 무게를 갖다가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또 견딜 생각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돈이 많으면서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남자도 남편도 바람도 안 피우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이 많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자인 내가 바람이 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부족해도 밖으로 그걸 찾아 나서지만 넘쳐도 그 힘을 밖으로 뻗자 뻗고자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은 일본 애들이 먹고 살기 없을 때는 외국에 해적질을 하죠. 고려시대에 고려나 명나라나 엄청난 해적질을 했죠. 근데 자기들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통신수결이 힘을 가지니까 그걸 갖다 예부로 뻗으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일으킨 것도 뭐 대동아 공영권 그러면서 2차 대전 일으킨 것도 외지 유신을 해서 힘이 넘치니까 밖으로 뻗으려고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더라. 여자도 너무 어려워도 밖으로 튀어서 바람이 나지만은 그 결핍을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만은 또 힘이 넘쳐나도 그 남는 힘을 밖으로 뻗으려고 그러더라. 내가 바람이 난다. 근데 이 부귀를 가진 자가 부자가 내 신랑이면은 괜찮은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대개 보면은 시아버지 능력이고 시아버지 돈 많은 그런 경우죠. 시아버지도 돈 많고 내 남편도 똑똑하고 이러면은 매력 있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내 보기에 그런 건 잘 안 되더라. 일단 숫자가 적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상적인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만은 굳이 따지면은 남자 자체를 보는 게 7, 돈을 보는 게 3, 이게 좀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떠냐 하면은 돈만 열 인승 다 보고 남자는 하나도 안 보죠. 뭐 우리 그 절세미인 탤런트들 보면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보면 처음에는 돈이 있어가 좋은데 이 돈이 내 돈도 아니고 시장 돈도 아니고 시아버지 돈인데다가 눈치를 보고 알랑거려야 돈을 다 쓰겠죠. 그리고 유산 경쟁해야 되고. 제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좋았는데 신랑이 띨띨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게 그지없죠.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연예인들 뭐 해당되느냐 하면은 남편이 프로골프 선수라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프로에서 성적은 없어. 타이틀만 프로골프 선수래.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은 돈은 있으나 이제 머리가 없을 경우에 학부는 따야 되겠고 너한테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겠고 또 그 골프하면 놀기 좋죠. 그래서 이제 프로골프 선수 이런 식으로 정말 결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식하고 띨띨한 거는 없고 답답한 거는 괜찮죠. 여자니까 그럴 수 있고 또 뭐 시고 넘어가죠. 지가 그런 거는. 근데 남편이 무식하고 띨띨하고 답답한 거는 못 참더라. 남편이 자기보다 못해서 무식하고 띨띨하고 답답하면은 터널을 갖다 끝도 없는 터널을 갖다가 통과하는 느낌이 답답해 죽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좋아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사람이라 하는 건 자기가 있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없는 거에 대해서 가리와 탐색을 일으켜죠. 그 이제 이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 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좋아하고 똑똑하고 매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처음에는 돈이 좋았지만 그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갖다가 잘 못 느끼죠. 자기 없는 것에 대해서만 가리와 탐착을 느끼고 파랑새는 멀리 있는 걸 있는 줄 알고 쫓죠. 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 없는 것에 대한 가래와 탐착 이런 거 일으키더라. 답답이 미친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습니다. 부익부 삐니삐입니다. 없는 남자가 이것도 저것도 없고 못난 남자가 이것도 저것도 못났고 잘난 남자가 이것도 저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갖췄더라. 이게 역삼각형이더라. 밑으로 갈수록 갖춘 게 없고 위로 갈수록 갖춘 게 많습니다. 근데 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머리 좋은 사람 중에 똘끼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라이끼. 눈사람이 가서 최고 난잡하게 노는 것들이 교수하고 의사 이런 애들이다. 그 성격이 아주 똘끼가 있거나 또 성격이 파탄자나 바보 같거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인물 안 좋은 사람은 당연히 키 작고 인물 안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고 서울대 출신들을 겪어보면은 50%는 학교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렇습니다. 말도 통하고. 근데 50%는 축은 글자만 알지 일도 못하고 아주 맹하고 답답하고 아주 전화가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 그래, 그때 이제 내 옛날에 직장에 갔을 때 후배는 걔가 인물도 있고 집안도 좋아서 직장도 좋았죠. 걔는 그래도 사랑을 택하는 외모예요. 그냥 자기가 판사, 검사, 의사들 선을 많이 봤는데 자기가 좋다는 사람은 그쪽에서 자기 싫다고 그러고 자기 좋다는 또 판사, 검사, 의사들은 막 너무 작고 못생기고 이래서 저것들하고 데이트하느니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절했다 그러는데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돈만 보고 가가지고 연예인들 보면은 사기꾼 돈만 100%다 보니까 사람 하나도 안 보고 사기꾼한테 가서 돈 다 틀리고 빚까지 지고 나오죠. 그래서 좀 이상에 가까운 게 있다면은 남자를 칠보고 여자 돈을 갖다가 삼보면은 그래도 막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했다시피 행복이라는 게 뭐 잠시 있죠. 인생 살다 보면 그게 하루청에 상류층에도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루청에는 더더욱 없는 것 같고 중산층에 있는 것 같더라. 그래도 나는 돈이 좋다 그러면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다 견딜 자신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더라.